안녕하세요. 레그웰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이제 휴가철입니다. 8월달이 왔고요. 그동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많이 못 가셨잖아요. 이제는 해외여행을 쉽게 갈 수가 있게 돼서 올 여름에 휴가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하고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해외여행만 가면 꼭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불청객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을 가면 몸이 부어요. 다리가 붓고.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다리가 붓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함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행 중에 붓는 다리를 예방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생각만 해도 해외여행은 굉장히 설렙니다. 인천공항을 가는 순간부터 설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됐습니다. 꿈에 부풀어가지고 여행 휴가를 보낼 생각에 항공권도 예약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딱 갔는데 공항에 가서 면세점 쇼핑도 하셔야죠. 쇼핑하고 비행기를 타서 승무원분이 이제 맛있는 간식도 주세요. 처음에 비행하기 전에 과자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짭짤하니. 그거 딱 먹고 좌석에 앉았는데 생각보다 좌석이 좀 좁아요. 그래서 등받이를 뒤로 제끼기도 힘들고 다리를 맘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비행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되지만 즐거운 여행이니까 참고 한번 가보자 하고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리가 붓기 시작을 해요. 왜 이렇게 다리가 아파. 비행기 타면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잘 붓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비행기 끝나고 비행이 이제 끝났어요. 착륙을 하고 내리는데 발이 좀 부었어요. 신발이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일어섰더니 종아리가 아픕니다. 종아리가 팽팽해지고 터질 것 같고 비행기에 내려서 좀 걷는데 아파요. 종아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기대에 차서 여행을 떠났는데 첫 시작인 비행 때부터 아파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만에 해외여행인데. 그래서 이런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탈 때 다리가 붓는 걸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비행기 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를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해외여행은 요즘 거의 비행기로 한다고 봐야죠. 배 타고 가는 경우는 크루즈 타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는 거는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비즈니스랑은 좀 상반되죠. 비즈니스 클래스는 좌석도 넓고 의자도 거의 뒤로 눕다시피 할 수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은데 이코노미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앞뒤 좌석도 좁고 옆에도 좁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이렇게 앉아서 뒤로 충분히 눕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코노미를 타고 갈 때 이렇게 다리가 붓고 문제가 잘 생긴다고 해서 이거를 예전에 어떤 의사가 이거는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이코노미 말고도 승무원도 잘 생기고 조종석에서 운전하는 조종사도 잘 생깁니다. 원래 정확하게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은요 그냥 다리가 붓는 거를 얘기하지 않고요 좀 더 심각한 걸 얘기를 해요. 다리 혈관에 정맥에 혈전증이 생기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비행 후에 이런 게 잘 생기고 특히나 비즈니스나 퍼스트보다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나서 잘 생긴다고 해서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맥에 혈전증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냥 건강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런 혈액 응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잘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는 점점 다리 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이게 순환을 잘 못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 생긴다고 하고요. 특히나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굽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일을 거의 안 하고요. 그러므로 해서 종아리 쪽 압력이 올라가면서 다리가 잘 붓고 혈전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 생기는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한 그림이고요.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있으면 이 허벅지라든가 종아리 근육이 일을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피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리 쪽이 점점 피가 쏠리고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고 염증이 잘 생기면서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도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을 설명한 건데요. 이렇게 요 혈관 안에는 정맥 안에는 이렇게 판막들이 있죠. 이 판막이 피가 올라가는 걸 도와줘요. 올라가다가 밑으로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데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면서 다리에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혈전증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따져보면은 10,000명 중에 한 2분, 3분 정도 생기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00명 중에 2~3명이지만 이게 연령하고 성별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80세 이상인 분들은요 거의 10% 이상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80이신 분이 비행기를 10번을 타면 그 10번 중에 한 번은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조금 더 흔하게 생기고요. 이게 다리에만 혈전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혈전이 돌아다니면서 폐라든가 뇌로 가면은 훨씬 더 위험하겠죠. 물론 비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여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확률은 올라갑니다. 재밌죠? 비행만 그런 게 아니라 여행 기간이 길어져도 확률이 올라간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2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비행 시간이 4시간인 사람보다 6시간인 사람이 확률이 18%가 높더라. 그만큼 비행 시간이 늘어나면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비행이 끝났다고 끝은 아닙니다. 비행이 끝나고 나서도 이게 4시간 이상의 비행이면 그 이후 4주 동안에는 그 위험성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혈전증이 생길 수 있는.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혈액 자체의 그 응고 상태가 좀 변하는 것도 있고요. 여행할 때는요. 우리가 여행 가면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짜요. 싱거운 것 중에 맛있는 거 별로 없어요. 맛있는 건 짜고 답니다. 단짠. 짜고 단 음식을 여행 중에는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 음식을 짜게 먹으면서 몸에 염분 수치가 올라가고 염분 수치가 올라가면은 우리 몸에 이런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액이 증가를 해요.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붓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리가 붓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혈전 위험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시간 이상의 비행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한 3배 가까이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코노미를 타는 승객한테 잘 생기고요. 조종사한테도 잘 생겨요. 조종사도 그냥 조종석에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반면에 승무원은 좀 덜 생기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승무원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일어나서 손님 서비스도 해야 되고 식사도 드려야 되고 음료도 드려야 되고 이거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일어서서 계속 움직이니까 근육이 움직여줘서 혈전 발생 가능성은 줄어드는데 승객하고 조종사는 그렇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혈전은 왜 생기느냐? 일단 비행기 좌석이 좁죠. 좁으니까 움직이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기내의 환경 자체가 산소 포화도가 낮아요. 산소가 낮고 습도도 낮아요. 그런 환경에서 몇 시간씩 노출이 되면 문제가 되고 또 비행기를 타면서 시차가 변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바이오 리듬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균형에 의한 부정맥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비행기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이고요. 승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비만인 경우, 뚱뚱한 경우에는 더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혈전이 잘 생기는 체질도 있고요. 아니면 먹는 약 중에 피임약이라든가 호르몬 요법, 아니면 암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혈전 생성,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에 좀 더 위험 요인이 커집니다. 이렇게 산소가 낮고 습도가 낮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비만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피임약 복용, 호르몬 요법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결국에는 혈액 내의 단백질 비율을 올려요. 혈액 내의 단백질 비율이 올라가고 농도가 올라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혈전 생성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이런 혈전이 비행 중에 생기잖아요. 한 94%는 증상이 없어요. 생긴지 몰라요. 아무 증상 없이 다리 쪽에 혈전이 있지만 증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붓고 그냥 말아요. 이런 상태에서 혈전이 생성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한 2~3개월 정도 지나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증상도 없고 생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몸에서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니면 여행지에 도착을 했는데 가슴이 막 답답해요. 호흡곤란, 그다음에 흉통, 그다음에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게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어쨌든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호흡이 곤란한 일이 생겼다면 가서 응급실을 반드시 가서 이런 혹시 혈전, 폐색전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은 왜 생기느냐? 첫 번째, 산소가 부족해서 저산소증. 정상 대기압에서는 보통 이렇게 산소 포화도 재면 한 95%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비행 중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 폐 질환이 있고 만성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이 산소 포화도가 80%까지 떨어진대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80%면 되게 숨찬 상태거든요. 이렇게까지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 저산소증이 정맥을 이완시켜요. 정맥을 이완을 유도하면서 정맥이 늘어나면 그쪽에 피가 쏠리면서 혈전이 더 잘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습도가 낮아도 생겨요. 항공기 내부의 습도는 보통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이런 해수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곳의 습도는 보통 30에서 40%입니다. 굉장히 한 3배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면 습도에 의해서 삼투압이 변화하게 되고 삼투압에 의해서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산소도 떨어지고 습도가 낮아지면서 점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죠. 비만이 있고 뭐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태교 여행 좀 하시잖아요. 많이 가시잖아요. 태교 여행? 태교 여행이 안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4시간 정도 비행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임신한 여성은요,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혈전 발생 가능성이 약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를 합니다. 위험하죠. 특히 비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위험도는 더 증가를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비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 이런 혈전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는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치가 건강검진에서 좀 안 좋게 나온 분들은 임신 중에 비행기 타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비행 시간이 짧은 곳으로 여행을 가셔야 돼요. 꼭 여행을 가셔야 된다면. 그래서 일부 항공사에서는 너무 만삭인 임산부들은 태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의 소견서가 없으면 36주 이상인 임산부들은 위험하다고 비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의사 소견서를 가져오세요. 의사가 괜찮다는 거 아니면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비행기를 타야 되는 소견서를 가져오세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서 걸어가고 오는 것 자체가 운동이에요. 짠 음식을 피하세요. 물 많이 드시고요. 압박 스타킹 착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착용하시고